네, 중국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 저인망으로 쓰는데요. 물속에서 그물을 쫙쫙 찢게 되는 비법을 찾았답니다. 잠시 후에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마철이면 북한이 도발을 저지릅니다. 올해는 2배나 늘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배가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매설하고 있는 지뢰가요. 네. 한 4천 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예년보다 평균 2배가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 지뢰의 70 내지 80%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이 탐지가 사실상 어려운 목함 지뢰. 우리 군에도 큰 추격을 줬고 하사들을 부상시켰던 그 목함 지뢰라고 합니다. 자, 매년 이맘때 작년에 특히 이제 우리 하사관 2사람이 다리를 잃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 그 비무장 지대 주변의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홍색 표시가 북한이 집중적으로 지뢰를 묻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장풍, 철원 저쪽은요. 네. 그 연천으로 흘러가면은 연천에서 파주까지는 임진강 주류가 있습니다. 네. 임진강 주류로 들어오는 작은 하천들이 장풍이나 철원에서 흘러듭니다. 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환강댐이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죠. 환강댐이 방류를 하게 되면 군남댐이 거의 못 받아내고 다 흘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온 날 환강댐을 열어서 물이 굉장히 늘어나게 하면은 저 지류에 네. 묻어놓은 목함 지뢰가 한꺼번에 떠내려오면서 임진강 좌우는 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네. 어딘가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거를 누군가가 밟게 되면은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목함 지뢰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죠. 목함 지뢰는 탐지 안 됩니까? 역시 나무함인데 그 안에도 그래도 좀 금속 성분이 있을 금속이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 안에 저 스프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금속 탐지기를 정밀하게 갖다 대야만 반응이 나오고 겉에가 저렇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탐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저래서 네. 저 지난번에 왜 어떤 낚시꾼들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분해하다 터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피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뢰 도발할 당시 이제 작년 얘기인데요. 파주 지역의 강수량을 좀 비교해 봤더니 요때죠. 8월 4일 날 이 도발 폭발이 있었습니다만 비가 쭉 오다가 좀 안 오는 이때쯤 묻곤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사전에 묻었을 수도 있죠. 그때. 네. 자, 8월 4일 이제 작년 그 발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비 오는 것 흘려보낼 요량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거라 우리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평도 포격전처럼 눈에 띄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대응도 하고 항의하기 좋은데 이거는 자기네 무기고에 있던 게 침수를 당해서 흘러가 버렸다. 아마 북한이 그렇게 발뺌을 할 거예요. 네. 항의해봤자 뭐 우리는 다 제대로 했는데 비가 많이 해서 저 흘러갔다 이렇게 네. 할 테니까 네. 이건 항의를 할 차원은 아니고 네.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목함 지뢰 작아 보입니다만 파괴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TNT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저 TNT가 들어 있고요. 네. 저 자극을 주게 되면 저기서 용수철이 튀어나오면서 요게, 예. 빵 터집니다. 네. 우리나라 대인지뢰는 흔히 발목지뢰라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살상까지는 안 하고 이 발목을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부러지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아주 상당히 강력해서 네. 여러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1kg 정도, 그러니까 지나가다 살짝 건드려도 밟은 것은 물론이고요. 지나가다 조그만 충격도 있어도 최대 2m까지는 그 반경에서 살상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저기 비무장지대에 가보면 고란이나 멧돼지가 저걸 밟아가지고 다리 없이 다니는 놈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묻고 있고 보통 매년 묻었던 지뢰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올해는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더욱 안 좋기 때문에 걱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 지역에서 나무 상자 같은 거 볼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지구촌 내내 여러 곳에서 테러라는 것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양들 변호사. 예. 자, 바그다드도 그렇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바그다드의 그린존이라고 해서 정부 청사나 군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주요 시설인데요. 네. 여기에 자동차를 이용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최소한 1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47명가량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역시 IS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아마도 시아파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중심지에 있는데 이 바그다드 시를 전체로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게 녹색 띠가 있는 그린존이라고 있네요. 이곳만큼은 정말 안전하고 단단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그린존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정부 청사도 있고요. 군 사령부도 있고 이라크 내에서 가장 주요한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바로 외곽에서 이런 차량 폭탄이 있었거든요.
12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라크 아니라 주변국에서 그런 게 많았는데, 자, 바그다드 테러는 우리 소행이라고 IS는 또 한 번 스스로 강조했거든요. 이정훈 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 이어지는 테러, 방글라데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마침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았기 때문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연관성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항상 북한을 볼 때도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북한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이건 네. IS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EU가 영국이 탈퇴를 한다 그래서 좀 시끄럽지만 네. 유럽은 하나로 됐고요. 네. 러시아도 큰 덩어리로 하나가 있고 중국도 하나가 있고 미국도 USA로 있는데 네. 이 이슬람권만은 과거 영국과 미국이 다 쪼개놨거든요. 그걸 도로 합쳐서 강대국이 되게자고 하는 게 IS의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데 그린존 자체는 지금 이라크의 자유이라크 정부는 친미 정권이거든요. 네. 저것이 첫 번째 적이니까 그린존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아마 저런 류의 테러는 계속 반복될 거고요. 네. 지금 우리의 그 목함질에 북한이 하는 것도요. 우리를 네. 향한 테러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테러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원하는 걸 칼리프 정권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세계대전의 전조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바그다드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그곳에서 또 비슷한 테러가 있었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는 이제 그 항구 도시인데요. 네. 그 항구 도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쪽에 자살폭탄 테러를 하려고 그 자살 조끼 있지 않습니까? 폭탄 조끼를 입은 채로 범인이 근처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 경비원들이 다행히 발견을 하고 총격을 해서 폭탄 조끼 자체를 터트리는 과정에서 그 범인만 사망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경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큰 네. 테러가 일어날 뻔한 일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 테러 저도 기억납니다. 지난달 28일이니까 뭐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도 이랬고 바그다도 그렇고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제 방글라데시라면 이제 남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라 테러의 확산이 아닌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네. 저런 폭탄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가는지 네. 또 저렇게 조직원이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초국경선 범죄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지금 못 막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그 9.11 테러를 당한다부터 테러와의 반테러 전쟁을 시작했는데 네. 저는 조만간 아마 세계적으로 반테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글라데시 테러 때 우리 한국인 교민이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라후 악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친 소리를 들었다. 결국 이렇게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테러와 관련됐다는 것 깨달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숨졌습니다. 7명 있습니다. 자,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이제 보통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닌데요. 총리 얘기를 직접 한번 듣고 일본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私たちや国際社会が共有している普遍的価値に対する挑戦であり、断固抗議をいたします。 자, 일본이 굉장히 국제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세계 곳곳에 일본인들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테러의 피해도 입게 됐는데요. 심규선 대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사히 신문 좀 갖고 오셨는데 지금의 일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건가 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일면 머릿 기사로 뭐 당연히 일면 머릿 기사가 되겠죠. 네. 7명 사망이라고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테러 희생자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하고 좀 달리 봐야 될 게 네.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네.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네. 참수당하거나 테러를 당했을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냉엄하게, 냉철하게 좀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냉엄하게, 냉철하게. 왜냐면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 2004년도에 이렇게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 예, 갔다가 예. 참수당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어디 가서 당하더라도 네. 국가의 책임이라든가 네. 국가가 거기까지 왜 신경을 못 썼느냐라고 국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뭐 하느냐? 그렇죠. 빨리 살려내라. 근데 일본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네. 개인의 어떤 책임 같은 부분도 굉장히 따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게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이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교류기구. 우리의 코이카 같은 그렇죠. 곳이죠. 그런 것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따지기는 어렵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다가 네. 희생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일본 국내 분위기는 더더욱 네. 참담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이카라는 곳이 이제 전 세계에서 저개발국, 그렇죠. 그 나라에 이제 금전적 지원도 하지만 일본이 직접 가서 도움의 손길을 네. 주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그 일본 내 분위기와는 달리
좀 더 참담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테러하고는 조금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좀 방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IS라는 것이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아랍계 이민들 이주자가 많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점점 동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 의원, 네. 방글라데시랑 필리핀까지 조직이 넘어온 겁니까? 필리핀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네, 이슬람 그 남부 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무슬림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였잖아요. 과거 그렇죠.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잡힌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쪽도 IS들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특이한 거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대국이 인도네시아인데 네. 인도네시아는 아직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특이합니다. 이슬람 쪽을 믿는 신자의 숫자만 치면 인구 2억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2억 명짜리 되는 이슬람 국가는 없으니까 다만 좀 이 중동 지역보다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이슬람이라고 믿어집니다만 어쨌건 인도네시아까지 확장되지 않은 게 아직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방글라데시, 필리핀 그리고 점점 또 하나 특이한 건 동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가 이제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중국도 이 IS 테러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편이 될 겁니다. 네. 위구르 쪽에서도 테러가 날 수 있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국경을 두고 이제 국민 국가를 만들었던 나라들의 그 과거의 질서와는 달리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테러도 생기고 공조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서 국제 정치가 너무너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중국 관계, 미국과 중국이라는 게 테러로는 한 목소리지만 사실은 작은 그 국경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이 서해상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인데, 자, 해법을 찾았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인공 어초를 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고깃집입니다. 고깃집. 고깃집이요. 네, 물고기들이 그 알을 낳거나 어디 다른 짐승을 피할 때는 숨어 들어가는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바위 틈이. 네. 그거를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인공 어초인데 네.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신 대로 저인망 조업을 할 때 저 그물이 걸리게 되죠. 자, 저인망 조업이라는 것, 저도 이제 뭐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싹 쓸어간다. 아예 물고기 씨를 말린다는 중국식 불법 조업 때 많이 쓰이는 저인망 농업.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영상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배가 그물을 쑥 밑바닥부터 끌어버리는군요. 네. 저런 거를 우리도 많이 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저걸로 해서 크게 히트쳤던 게 네.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쌍끌이 어선으로 저쪽 바닥을 긁어가지고 네. 북한이 사용했던 어뢰 잔해를 건진 적이 있죠. 과거에 우리도 저걸 했습니다만은 일본하고의 어떤 어업 분쟁 이후로부터는 저걸 우리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바닥을 아예 바퀴를 달아가지고 쭉 끌어가는 이 저인망식 조업.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뭐 어차피 불법 조업한 중국이 한국 법 지켜가면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인공 어초라는 구조물을 넣어놓으면 그물이 찢기는군요. 걸리죠. 걸리고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 어초를 투입하는데 예산 한 1,000억 원 정도를 100억 원, 네. 죄송합니다.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건데 일단 바닥에 인공 어초를 깔아서 그것이 끊어지는 장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는 지나가고 이렇게 어망이 걸리면 찢어진다. 네. 저거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북한 잠수함이 네. 난 천안함 사건처럼 그때 연평도 백령도 근해로 침투했는데 저것도 네. 아마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작전. 그런데 이게 이런 인공 어초라는 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좀 있긴 있었던 거죠. 지금 화면에서는요. 자,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아주 평화적 목적의 인공 어초가 깔린 곳 주변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거 많이 하고요. 네. 과거에 왜 군함에 사용됐다가 고철로 쓰기 싫은 것들은 그냥 찬물시켜서 어초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이제 중국 어선이 저렇게 바퀴까지 달아가지고 밑바닥을 싹싹 훑는 저인망식 조업하는데 우리가 인공어초를 넣기로 했잖아요. 혹시 중국이 대응해서 불법 조업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닷속 이 수면 위에서는 뭐 밑에 어떤 그물이 있는지 보이진 않습니다만 밑바닥도 완전히 끌어버리는 방식을 중국이 택하고 있는데 어쨌건 내일부터 한국과 중국이 어업 문제를 관련두고 협력 회의를 시작한다는데요. 심정수 기자. 네.
이거 중국한테 단단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얼마나 실효적일지 모르겠네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2012년부터 매년 2차례씩 작년 말까지 8번의 회의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업의 이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네. 최근에 야당의 박남춘 의원이 인천 지역구거든요. 네. 월 8,700척이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자료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네. 중국에서는 어민들한테 자체적인 불법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자체적인 어떤 자율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항공사진 저렇게 바다를 아주 새까맣게 덮은 중국 배들입니다. 저 배들이 대부분 단동 옆에 있는 동항, 네. 똑바로 보면 동강이라는 데서 오고 있는데요. 네. 저기 가보면은 참 아주 그냥 다 썩은 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당국이 단속할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뭐 손이 딸리다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는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어떤 북핵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 더 이상 자수하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나가셔야 될 겁니다. 중국이 저거는 저 어민들은 자기 생계형이기 때문에 죽자 네. 살자 할 거고 중국 네. 당국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얘기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주를 겨냥한 기술 개발이 이어지는 장면 계속 이어지는데 북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평화적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 연관성이라는 게 아주 높은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 전파 망원경이라는데 심정수 기자 어떤 겁니까? 중국 남서부에 있는 저희가 굉장히 산지대입니다. 네. 평원이 하나도 없는 남서부의 분지인데 저기에 저렇게 스타워즈 영화에서 나오는 마치 우주정거장처럼 커다란 네. 지금 미국 나사가 보유한 그 전파망원경이 세계 최대였는데 그거에 무려 2배에 달하는 축구장 30개 붙여놓은 것만큼의 크기의 전파망원경을 만들어서 네. 이제부터 그 우주를 관측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귀주라는 것 정말 심산유곡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오지 중에 오지인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저런 초대형 전파 망원경을 세웠습니다. 우주 개발, 우주를 연구하겠다 그런 목적이라고 말을 하겠죠. 중국은 아까 말한 대로 어민들 문제는 최선을 다 안 하고요. 국가력을 올릴 수 있는 저런 건 최선을 다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런 전파 망원경이 있으면은 우주를 보면은 뭐 별만 보겠어요? 네. 별만 보고 있으면은 천문되겠죠. 근데 저기를 해놓으면은 미국이 지금 구축한 여러 가지 MD망의 핵심 요소가 위성들이죠. 네. 그것도 다 관찰하면서 네. 언제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름이 한 300m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은요, 미국 건데, 푸에르토리코라는 곳, 미국 남쪽에 있는 작은 중앙 아메리카의 나라인데, 저거 미국 건데 미국 거보다 거의 2배쯤 된다면서요. 중국이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우주,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적 그리고 군사적 쓰임새를 넘보고 있는 거군요. 성능, 저 기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국이 미국이 한치도 물러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네. 자, 중국 이제 바다 밑에 있는 저인망의 어민들의 불법 조업부터 저 하늘 위에 위성을 관찰하는 천체 망원경, 우주 전파 망원경까지 다 여러 가지 확인한 것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변화, 불기 아주 무섭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